이번 시간에는 서브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박스를 닫고서 지금 툴 메뉴가 오른쪽에 보이는데 아직은 서브툴이 명령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와 같은 걸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툴 명령이 활성화됩니다. 얘 에딧 상태로 하고 Make Polymesh 3D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서브툴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같이 Polymesh 3D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서브툴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툴은 하나의 전체 파일, 여러 개의 서브툴이 모여서 하나의 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은 프로젝트로 저장하게 되면 환경 세팅이라든지 여기 툴 내의 모든 정보가 프로젝트에 저장되게 됩니다. 지브레스에서 서브툴, 즉 툴이라는 하나의 파일 내에 여러 개의 서브툴이, 즉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툴은 또 프로젝트에 속하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서브툴인데 여기 눈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눈 아이콘을 끄든 키든 그대로 얘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메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서브툴 밑에 보면은 어펜드 또는 인서트란 명령이 있습니다. 어펜드 같은 경우는 추가하게 되면 여기 서브툴에서 가장 밑에 추가되는 거고 인서트 명령을 이용하면 현재 선택한 서브툴 바로 밑에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즉 서브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펜드든 인서트든 아무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어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어펜드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큐브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큐브 선택하니까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큐브가 추가되는데 큐브가 서브툴로 추가되면서 즉 현재 툴 내에 서브툴로 추가되면서 자동으로 폴리메쉬 3D로 변환돼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브툴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서브툴은 이 포토샵에서의 레이어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작동됩니다. 지금 얘를 편집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해주고 그 밑에 박스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박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첫 번째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주변에 검정색 라인이 둘러쳐주면서 해당 레이어가 활성화됩니다.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 얘. 중요한 건 얘를 추가했을 때 디폴트 위치로 크기로 추가되면서 자동으로 폴리메쉬 3D로 변경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얘를 수정하고 싶다. 여기 눈 아이콘을 이렇게 켜주겠습니다. 여기 눈 아이콘을 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 작업 레이어는 이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 즉 작업 레이어에 이 눈 아이콘을 꺼주게 되면 작업 레이어 외의 다른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감춰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도 자동으로 보이게 되고 클릭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여러 개 이제 서브툴, 이 툴은 오브젝트의 개념입니다. 서브 오브젝트들이 쭉 있을 때 나는 얘는 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눈 아이콘을 꺼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여기를 껐다 켰다 해갖고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지금 첫 번째 레이어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만일 얘를 대상으로 해서 스컬프팅을 하게 되면 얘한테 현재 레이어의 오브젝트에만 스컬핑이 됩니다. 페인팅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 간에는 한꺼번에 페인팅이나 스컬프팅 작업이 가능하지 않고 활성화된 레이어에만 스컬프팅과
페인팅 작업이 가능합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밑에 거 잠깐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갖고 여기 클릭하고 이쪽으로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컨트롤 Z 하고 다시 이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밑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큰 것 같은데 얘를 조금 이렇게 좀 해주고 스케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무브로 하고 조금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를 잠깐 사람이라 얼굴이라 가정하고 여기에 오브젝트 한번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건데 이번엔 눈 형태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레이어는 얘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인데 그래서 어펜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세 번째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되고 인서트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서브 툴 바로 밑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다 추가하겠습니다. 어펜드를 해갖고 드로우로 바꿔주고 좀 정신이 없으니까 어펜드나 인서트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서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또 순서는 또 언제든지 여기서 순서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펜드 클릭하고 얘 눈 모양을 한번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자마자 바로 추가가 됩니다. 지금 툴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서브 툴이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파묻혀서 그럴 겁니다. 얘가 한번 얘를 활성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고 눈 아이콘을 꺼주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얘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조금 앞으로 좀 튀어나와야 할 것 같으니까 무브를 해주겠습니다. 무브를 내고 여기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좀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한번 다른 거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 정도. 얘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좀 이쪽으로 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사이즈를 좀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스케일은 일단 이 정도 더 줄여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감춰주고 스케일을 이 정도로 줄여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조금 앞으로 빼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무브하고 다른 걸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클릭하고 얘가 이 정도 또 위쪽으로도 좀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아직도 좀 약간 큰 것 같은데 눈치고는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만들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눈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은 얘를 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지금 얘를 눈이라 생각하고 눈을 복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듀플리케이트를 해준다. 그럼 이렇게 눈이 복제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눈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옆에 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Z 하고 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딜리트 해줘도 됩니다. 여기 보면 딜리트 있습니다. 딜리트 하고 여기서 딜리트 한 건 다시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려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합니다. 복제를 해서 얘를 이렇게 가져도 있지만 또는 얘를 미러링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미러링 시켜주는 명령도 이 뒤쪽으로 가면 다 제공되는데, 이 서브툴과 관련된 명령들이 여기 말고도 플러그인으로 보면은 서브툴 마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은 또 다양한 명령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잠깐 좀 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잠깐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서브툴 마스터라는 것인데, 이 서브툴 마스터는 플러그인 형태로 원래 제공됐었는데, 이제 지브러시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원래는 플러그인이었었는데, 이제 지브러시 본 프로그램에 그대로 녹아 들어와서 일반 명령처럼 작동되는데, 이 서브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명령들 여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눈이 이쪽으로도 좀 하나가 더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미러란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미러는 다른 데도 이 명령이 제공됩니다. 근데 미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러를 할 거면 지금 미러할 오브젝트를 여기 지금 선택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 미러 옵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서브툴을 얘를 미러시켜 갖고 새로운 서브툴을 만들어서 추가해 줄 거냐, 아니면 여기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서브툴로 머지 합쳐줄 거냐, 여기 옵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툴로 미러시켜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시킬 축, X축으로 미러시킬 거냐, Y축, Z축. 여기서는 X축으로 미러링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플러를 보면 여기 X축인데 한번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러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어디 갔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미러링 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미러링 되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눈 아이콘을 켜주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미러링 시켜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순서 같은 거 이제 간단히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 점점 위로 어떤 걸 작업 레이어로 할지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겁니다. 여기 클릭하면 또 밑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가 작업 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 줄 수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나는 얘가 좀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럼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어 있던 것이 두 번째 레이어로 가고, 또 클릭해갖고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변경할 때 이용합니다. 레이어 순서를 변경할 때 얘가 처음이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레이어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순서를 자동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버텍스 숫자에 따라서 서브툴 순서를 바꿔줄 때 오토 리오더를 이용할 수 있고, 이름 변경할 때 리네임 하면은 이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C 키 눌러갖고 변경하지 않고, 그리고 all low 또 all high란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툴마다 스컬프팅과 페인팅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서브툴을 가지고 나는 얘는 좀 서브디비전을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서브디비전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지금 얘를 선택했으니까 컨트롤 D, D 이렇게 서브디비전이 올라갑니다. 다음 얘도 좀 올려줘야겠다. 폴리곤수가 너무 적다. 그럼 컨트롤 D, D 이렇게 올려줍니다. 즉 각각의 서브툴마다, 즉 각각의 레이어마다 서브디비전 레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ll Row를 선택하면 모든 서브툴들의 서브디비전 레벨을 최하 단계로 내려줍니다. 여기 All High는 모든 서브툴들의 서브디비전 레벨을 최고 단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피하고 페이스트. 나 얘 카피해갖고 카피하겠다. 카피하고 밑에서 한 번 더 써야겠다.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페이스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취소 안됩니다. 제거해줘야 합니다. 네, 선택하고 얘가 놔준 거니까 얘를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이거 딜리트가 아니라 두플리케이트 되는데 여기 딜리트 취소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우고 얘도 딜리트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눈은 아니지만 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눈이니까 같이 스컬프팅을 하고 같이 페인팅 작업을 해야겠다. 즉 하나의 소프트를 만들고 싶다. 즉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소프트인데 얘하고 얘는 동시에 스컬프팅도 해야 하고 페인팅 작업도 해야 한다. 그럼 얘들이 하나의 소프트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머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합쳐줄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줍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 머지와 관련된 명령이 있습니다. 머지로 가보면 머지 다운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레이어와 그 밑에 레이어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를 합쳐준다.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하나의 레이어를 합쳐준다는 얘기는 즉 하나의 서브툴로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머지 다운 있고 머지 시밀러 또 머지 비저블인데 머지 비저블 같은 경우는 보이는 서브툴들을 모두 하나로 합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합쳐주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고 합치면서 포인트들을 웰드 시켜줄지 그러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머지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머지 다운 취소해서 뒤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개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폴리그룹 색상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개의 서브툴이 하나의 서브툴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합쳐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얘는 합치기, 얘는 빼기, 얘는 교차하는 것만. 한번 여기가 살짝 교차하는 것도 같은데 좀 약간 애매하니까 얘를 좀 뒤로 밑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얘가 이제 제일 위에 겁니다. 제일 위에 거는 이제 빼기를 할 겁니다. 요 세 개의 옵션을 이용해 갖고 빼기 해줄 건데 얘는 첫 번째 서브툴은 반드시 여기가 선택돼. 여기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하기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빼줄 겁니다. 저 구멍을 뻥 뚫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위에 쪽. 그리고 얘는 그냥 합쳐줄 겁니다. 여기. 그럼 얘하고 얘는 첫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는 서로 합쳐지면서 얘는 이 사각형에서 빼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여기 옵션들을 체크해서 해주게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여기 리메쉬로 갑니다. 리메쉬로 가고 이제 여기 해상도를 조절하기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오브젝트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리메쉬 오를 하겠습니다. 리메쉬 오를 하면 작업하는 게 쭉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서브트리 늘어났습니다. 서브트리 하나 들어갔는데 얘를 클릭하고 다른 걸 한번 감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뚫린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얘가 이렇게 층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빼줬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리메쉬 오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어떤 옵션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빼기와 더하기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서브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폴리프레임을 해보면은 이렇게
토폴로지가 좀 촘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의 흐름이 이렇게 아주 촘촘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